TV 역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중앙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2시간에 걸쳐 우리가 무신정변이 문신들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하였으며 그 정권을 얻은 무신들이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군사적으로 행동했는가,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가, 계속 권력 지배자들이 바뀌고 결국에 최씨 정권 행기에 들어서면서 안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신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이득,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되는 사람은 바로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특히 토지나 토지겠죠. 토지나 재물들을 빼앗겠죠. 근데 농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토지였습니다. 자, 이 토지라고 하는 걸 뺏기게 농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적어보도록 하죠. 자, 농민과 천민들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 처음 건국 때는 조금 건국기면서 통일을 위해 많은 전쟁들이 있으면서 피해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문벌 귀족들의 그런 부패한 권력 남용 때문에 힘들어진 게 지금 결국에 무신들이 더 수탈하니까 무신들은 문신들보다 잘해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무신들도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 마음을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하에 잘 따르려고 했지만 그들은 더한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결국 불만을 폭발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민, 그리고 소민, 천민으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들이 불만을 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토지 때문이겠죠. 토지를 뺏어가니까 토지를 통해서 무신들은 농장을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곡식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은 빌려야겠죠. 고리대가 비율이 어마어마하다. 100% 이상 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많았나 봐요. 효심, 그 다음에 김삼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삼이는 성은 김이고요. 사는 뱀사의 꼬리 밑자, 뱀꼬리. 사람 이름이 뱀꼬리예요. 참 특이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이언년 형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소민들이라고 하면 작은 사람들인가요? 작은 백성들인가요? 절대 아니고요. 자, 고려시대의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두곡소가 있었죠. 자, 향두곡소라고 하는 지역은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왕실이나 그런 재산으로 투입되게 하기 위해서 향두곡은 농사를 짓는, 그리고 소는 수공업 지역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 고려 청자를 만드는 자기소 같은 것도 있다라고 이전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으며 세금도 굉장히 부담이 컸고 국가에서 시킨 것들만 해야 됐다는 엄청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 천민 가운데 어중간하게 껴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과 천민도 아닌 중간자의 입장이었던 향두곡소 주민들이 일어난 이유는 농민들의 이유와 비슷하지만 이런 차별을 없애달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민 중에서도 공주의 지역에 있는 명학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망이와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망이와 망소이. 자, 생각해보세요. 망이랑 망소이예요. 그러면 성이 망이네요. 자,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래요. 전국에 성이 망씨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망아지도 아니고요. 그럼 성은 망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앞에 성이 없는 건가? 그렇죠. 그 당시에는 성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망씨는 아니고요. 그들이 망이 망소의 형제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형제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반란 일으켰다는 건 팩트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름이 과연 망이 망소이였을까요? 망은 망할 망자의 써이, 망할 놈. 망소이는
망할 망자에 작을 수의 써이. 들망할 놈. 사람 이름을 부모가 돼서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패드립을 칩니까? 망할 놈, 넌 들망할 놈이 될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럼 이걸 누가 붙였을까요? 누가 붙였을까요? 오늘의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망이와 망소이가 그런 향무곡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에 불만을 품고 공주 명학소를 중심으로 3,000명이 이르는 엄청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토격대들이 와서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 불만, 그런 사기가 높았기 때문에 막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불만이 폭발했던 소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민,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까 그 특수행정구역과 마찬가지로 차별 때문이었습니까? 차별 때문이었겠죠. 우리도 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냐? 라고 불만을 품을 수 있죠. 신분을 똑같이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대표적으로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려 최씨 정권의 그런 대표 최충원의 개인적인 노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노비였지만 그들 좀 아는 것 같아요. 이 반란을 일으킬 마음은 처음에 없었다가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충원이 당시 지배층 중에 핵심 엘리트였기 때문에 개경수도 개경이 살았겠죠. 개경에 있는 노비들을 불러봅니다. 야, 어떻게 왕이 되고 귀족이 되고 재상이 되고 장군이 되는 씨앗이 따로 있냐?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어떻게 보면 최충원도 잘못되면 저기 노예의 자식이 될 수도 있었던 거고 뭐 귀족의 자식이 될 수도 있던 건데 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고정되어 있냐? 우리가 바로 신분 해방을 일으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고 하는 말은요, 중국 진나라 그 진시황제 있었던 진나라 있죠? 진시황제 시대의 말미 일어났던 진승과 오광의 난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 얘기를 알고 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학식이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개경 주위에 있는 노비들을 불러 모아 정이라고 써져 있는 표식지를 주고 우리 며칠 있다가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한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쉬운 한자죠. 그러나 이 반란이 성공을 할까? 실패할까? 고민하던 노비 한 명 있었더니 한충수라고 하는 귀족의 노비였던 그 자신의 주인을 위한 그런 순정이 많았던 노비였나 봐요. 이름이 순정이에요. 순정이 자신의 주인 한충수에게 이러이러해서 지금 만적과 그런 개경에 있는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충수가 바로 한 걸음에 달려가 최충원한테 보고를 하고 최충원이 화가 나서 개경에 있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노비들을 모두 불러서 산기슭으로 데려갑니다. 산기슭으로 가서 멍석 있죠. 멍석으로 만적을 비롯해서 그런 반란을 주동하려고 했던 노비들을 돌돌 맙니다.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멍석 있죠. 그 멍석을 돌돌 말아서 묶어서 발로 차서 수장시켜버려서 결국 만적의 난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했다는 건 팩트지만 이 당시의 노비들 천민들도 차별 대우에 대해 극심히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신분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만적의 난도 있었고요. 전주 반노비의 반란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농민, 소민, 노비 할 것 없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시대였다. 특히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켰었던 그런 원동력은 바로 최씨 정권 직전의 그런 권력자였던 이음이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음인이 바로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쟤도 되는데 우리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인드죠. 이런 식으로 반란이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반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란이었냐면요, 무신들의 정권을 잡은 초반에 문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문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특히 서경 지역에 있었던, 평양 지역에 있었던 조이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무신들의 반란은 용납할 수 없어.
조이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왕을 이의민이가 가서 때려잡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불만을 품은 김보당이라고 하는 문신이 반란을 일으켰을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조이총의 난이 반란이 일어난 이후에 이전에 서경천도 운동을 물청이 일으키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평안도 지역은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구나 하면서 이제 이후로는 이 평안도 지방이 차별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민 그리고 향소부국 주민, 노비 천민들이 굉장히 차별에 대한 불만 그리고 경제적인 수탈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저항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들이 대중들을 포섭할 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포섭하겠죠.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요. 김삼이, 효심 이런 사람들은 경주 지역 근처예요. 그럼 경주 지역에서 나라를 일으켰던 그래 이 고려는 썩었어. 신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하는 신라 계승 운동도 일어나고요. 그런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업년 현재 이런 전라도 지역에서는 백제를 계승해보자. 고려 망했어. 백제 계승해보자.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는 고구려를 계승해보자. 고구려를 계승하는 운동도 일어날 정도로 지금 완전 지금 고려 개막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전의 나라들의 의식하에 살아온 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여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을 정도로 고려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무신들은 계속 수탈만 하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었던 시대가 바로 이 무신 정권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이런 농민들과 소민들, 노비들이 자신들의 입김을 내면서 그들만의 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무신 집권기, 농민 천민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거는요, 이 농민 천민의 저항이 어느 때 가장 극심했냐면요, 이의방 집권기, 그러니까 무신 집권 초반기부터 언제까지냐면요, 이의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최씨 정권 때는 안 왔나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씨 정권 시대에 최충원이 발표했던 공사 10조도 있고요. 그런 인기로 인해서 불만이 사그라들죠. 이런 보통 좀 안 좋게 표현하자면 이런 농민과 천민의 저항들은 급속도로 일어났다가 급속도로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죽거나 아니면은 좀 우리가 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소문이 하나하나 나기 시작하면 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3시간에 걸쳐서 무신 정변 그리고 무신 집권기의 상황 그리고 농민 천민 봉기의 상황을 거치면서 고려의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완전 개판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또 안 좋은 상황에 외부의 적이 하나 쳐들어와요. 그 유명한 바로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몽골 하면 떠오르는 징기즈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